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15 개정교육과정의 교수학습이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강의는 이제 교수학습에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앞에 전제를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이라고 시작을 한 이유는, 그 선생님들이 이제 예비 교사이던 아니면 이제 그 교사 임용을 준비하실 수도 있고, 또 교육 실습을 나가서 현장에서 교수 학습을 실행하실 때도 그렇고, 또 현장에 선생님이 되셔서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도 뭐 당연히 수업을 하시겠지만 수업 평가를 받으실 그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교사를 이제 되려고 하는 과정도 그렇지만 교사가 된 이후에도 이 선생님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목적이 있는지에 따라서 이 교수학습 활동을 기획하고 또 그걸 실행하고 평가받는 그런 상황이 아주 빈번하고 많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갖고 있든 간에 이 교수학습이 기획되는 단계에서부터 실행되고, 또 효과적인 교수학습의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당해년도의 교육 과정을 알고 있어야 되고, 당연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또한 그걸 적용해서 재구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지금 이 순간에 선생님이 교사가 되려고 하는, 이미 교사이지만 내가 교육 목적의 평가를 받고 준비하든 간에, 선생님은 지금 당해년도에 교수학습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구현하고 그 활동을 하는 그 당해년도의 교육과정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당해년도 교육과정이 아닌 뭐 이전의 교육과정, 아니면 뭐 지금 계획하고 있는 뭐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가지고 교수학습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교수학습을 기획해서 이걸 실행하는 과정에는 당연히 교육과정이 적용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좌의 제목을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수학습이라고 이렇게 내용 주제를 선정한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교육과정은 교육에 관련된 모든 교육학의 총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교육학 전반을 얘기할 때 뭐 교육사, 교육철학, 교육행정, 교육공학, 교육평가, 뭐 수도 없이 많은 과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교육과정도 그 중에 한 과목이긴 하지만, 이 교육과정은 모든 교육학이 집약돼 있다고 보면 돼요. 이 당해년도의 교육과정에는 교육사부터 교육철학, 교육행정, 교육방법, 교육공학, 뭐 교수학습론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해년도의 교육과정을 알아야만 이해하고 있어야지 선생님들이 교수학습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실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뭐 교직 사회 성격이나 유형을 얘기할 때도 그랬고, 특히 이제 이전 강좌에서 교수학습안과 그 평가를 얘기할 때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개정 교육 과정을 말씀드린 이유가, 그러니까 현행 교육 과정을 알고 있어야만 모든 걸 성공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 교수학습에 대해서 이해하기 앞서 먼저 2015 개정교육과정, 지금 당해년도의 교육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건 뭐죠?
지금 선생님이 교직 실무라는 강좌를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이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이전이라면 제가 다른 교육과정을 얘기했겠죠. 뭐 2009,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얘기했겠죠. 만일 5년 후라면 제가 아마도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그 시기이고 시점이기 때문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건 말이죠. 선생님들도 뭘 생각하셔야 되냐 하면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왜 교수학습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느냐? 내가 왜 교육과정을 공부하려고 하느냐? 그거는 선생님이 지금 목표하고 의도하고 하는 것이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만일 선생님이 지금 예를 들면 뭐 3년 후쯤에 아니 5년 후쯤에 여러분들이 뭐 의도하고 있는 게 현장의 교사로 5년 후쯤에 뭐 임명이 됐다고 치시죠. 그럼 그때 되면 이미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이전의 교육과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지금 연구 실행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5년 후에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을 시기인 거죠. 뭐 가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이제 신규 교사를 학교 현장에 오셨어요. 그런데 나는 그 전에 다 임용 시험할 때 다 준비해서 난 교육과정 다 알아. 언제적 공부한 건지 한번 되돌이켜 보셔야 돼요. 선생님이 2009년이면은 그 시기에 공부한 거라면 지금 그때 공부한 거랑 지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당해년도 교육과정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선생님들이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한 가장 좋은 자료는 제가 그전에 수업 지도안을 평가할 때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그 국가 수준에 나오는 교육부에서는 큰 두꺼운 그 전체를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교육부에서 초중등 교사를 위한 이거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브로셔입니다. 브로셔. 제가 이거를 꼭 갖고 계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뭐 예비 교사가 됐든 또 신규 교사가 됐든 또 아니면 이제 교육 실습을 하시든 간에 아니면 현장의 교사로서 연구를 하시든 간에 선생님들께서는 요 브로셔를 꼭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2015 브로셔인데요. 그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내용을 아주 잘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그 교육과정 연수를 할 때도 말씀드리는데 뭐 2015 개정 교육과정 그 새 교육과정이 나오면 보통 그 초등학교가 됐든 중학교가 됐든 고등학교가 됐든 간에 한 1년에서 길게는 한 5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이 개정교육과정 연수를 진행합니다. 학년별로 진행하고 교과별로 진행하고 쭉 합니다. 뭐 아마 그 새 교육과정이 나오는 당해년도는 거의 뭐 의무 교육 연수 과정처럼 자리를 잡고 지금도 그 교육과정 연수는 이렇게 멈추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한눈에 선생님들이 필요할 때마다 살펴볼 수 있고 금방 한눈에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자료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걸 어떻게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리냐면 선생님들 상담할 때도 이걸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학부모님 상담을 할 때 사실 학부모들이 왜 담임하고 상담하는 이유나 목적이 뭘 것 같습니까? 내 자녀의 문제고, 내 자녀의 교육의 문제고, 내 자녀의 그 교과와 관련된 문제, 생활 지도와 관련된 문제, 뭐 생활 전반에 관련된 교구 생활에 관련 모든 것들과 관련된 상담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선생님이
그 학생에 대해서 알고 학부모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한다면 그 당연히 그 교육 과정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수업을 잘하는 선생님은 생활지도도 잘하고 상담도 잘한다. 수업을 잘한다는 건 뭡니까? 교수학습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좋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있어야죠. 당해년도의 교육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당해년도 교육과정을 이해한다는 건 뭐죠? 교육과정 안에는 교육학의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자료입니다. 이게 자료입니다. 자, 지금 이 첫 페이지를 제가 보세요.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배움을 즐기는 행복교육. 배움을 즐기는 행복교육. 이게 그냥 써놓은 게 아닙니다. 이게 2015 개정교육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마인드, 정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배움을 즐기는 행복교육이라는 표현을 한 이유는 2015 개정교육 과정을 보면서 이렇게 놓은 이유는 이 교육과정 총론 해설서를 보면 이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연구 데이터가 나와요. 이게 나중에 제가 그 디세코 프로젝트 말씀을 드리고 교수학습 전략을 얘기할 때 그리고 교수학습 전략 방법을 하면서 그 연구자들, 학자들의 이름을 얘기할 때 그 학자들의 이론을 얘기할 때도 이게 나옵니다. 왜 2015 개정교육과정을 얘기할 때 전면에 배움을 즐기는 행복교육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이게 2015 개정교육과정의 철학, 정신, 마인드, 아젠다인 겁니다. 이게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자,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제자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길 원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건 이제 목차죠. 이 목차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처음에 이제 교육과정을 개정한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교육과정이라는 건 개정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미군정 교육과정에서 교수목기를 거쳐가지고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 차기 교육과정은 2022 개정교육과정인데, 교육과정기가 교수목기부터 미군정에서 교수목기로부터 거쳐서 1, 2, 3, 4, 5, 6, 7, 20, 2011, 뭐 2009, 2011, 2011, 뭐 2015 이렇게 쭉 이렇게 수식 개정교육과정까지 오면서 교육과정을 배경한데 개정을 하는데 그 배경이라는 게 있는 그 배경은 뭡니까? 거기엔 그 시대적 상황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회, 문화, 경제, 정치에 관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학의 전반, 교육학의 사상, 교육 철학, 교육 공학, 교육 행정, 교육 과정, 교육 평가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육 과정을 개정할 때 여기 두 번째 보세요. 혁신적으로 개정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2015 개정 교육 과정은 이전의 교육 과정의 변화에 개정에 비해 그 이전의 개정 교육 과정에 비해서 굉장히 변화가 크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학교급별의 변화를 이제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과 교육 과정이 새롭게 구성됐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현장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다. 그리고 새 교육과정 정책을 이렇게 지낸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 목차가 돼 있죠. 자, 이제 보세요. 이 얘기는 뭐 지도안과 평가, 지도계획과 평가, 교육과정을 얘기할 때 한 건 또 얘기하는 겁니다. 자, 교육과정을 개정한 배경이 뭡니까? 아니, 이전에 교육과정도 있었고, 잘 해왔는데, 왜 자꾸 교육과정을 왜 자꾸 개정하는 거예요? 이 교육과정 개정할 때마다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상당히 신경이 곤두서죠. 그 경력이 많은 선생님들이 그렇죠. 왜냐하면 교육과정이 개편될 때마다 이 교과 내용이 바뀌거든요.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교수학습 전략도 바뀌고 새로운 내용들이 나와요. 새로운 내용이라는 건 교과의 내용이 새롭다는 것뿐만 아니라 교수학습 전략이나 방법도 새로운 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공부해야죠. 선생님들이 뭐 교원 임용해서만 공부하시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 들어오면은
현장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이 계속 변화되고 새로운 학생들이 들어오잖아. 그럼 선생님도 새로운 교육을 적용하고 이해하고 적용하고 실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개정했느냐? 자, 보세요. 미래 사회는 지식을 많이 습득하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한 이게 2015 개정 교육 과정의 아젠다이고 철학이 담겨 있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맨 처음에 미래 사회에는 지식을 많이 습득하는 것보다 지식의 양을 중요하는 게 아니라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선택, 조정, 통합하여 그다음 보세요.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생성할 수 있는 창의 융합형 인재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교육과정 총론에도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선생님들 교수학습을 얘기할 때 이래서 교육과정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선생님들 교육 철학을 공부하던 교육 공학을 공부하던 교육 행정을 하던 교육 과정을 공부하던 심지어 교육사 교육사회학, 교육심리, 다 이게 들어간 겁니다. 이게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아젠다인 거예요. 자, 미래사회.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디세코 프로젝트를 얘기할 겁니다. 역량중심 교육과정.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미래사회는 어떻게 변합니다? 지식을 많이 습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식을 많이 습득하는, 예전에는 지식 습득을 많이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갖고, 우리 뭐 평가 사지선다형을 해갖고 많이 아는 애들이 등위가 올라갔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거보다는 뭐라고 해요?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선택, 조정, 통합이라는 용어가 나요. 선택하고 조정하고 통합한다. 그 다음에 뭐예요? 문제를 해결한다. 이 문제 해결이라는 용어가요, 이전의 교육과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교수학습 그 지도안 구성을 할 때도 선생님들이 그 각 교과별 교수학습 전략이나 방법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교과에 관련된 교수학습 모형이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문제 해결 학습법 이런 얘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랬냐? 왜 또 미래 사회에서 이런 창의 융합형 인재도 필요하지만 앞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배움을 즐기는 행복교육. 이거 뭐야? 성취도는 높지만 학생들의 흥미와 학습 동기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이게 뭐예요? 교수학습에 재미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업을 구성할 때,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선생님 교사 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이 됐던, 선생님의 교사 교육과정이 됐던, 한 차시 수업 지도안이 됐던, 그 수업 지도안에서 선생님이 거기에 적용할 교수학습 모형, 교수학습 전략, 교수학습 방법에 어떤 모형, 어떤 전략, 방법을 동원할 거냐. 학생들의 흥미와 학습 동기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성취도는 엄청 높아요. 엄청 높아요. 예나 지금이나 TMMS 것들 얘기하는데 피사 것도 그렇고 그것도 우리나라는 뭐 굉장히 높습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근데 흥미도가 너무 낮아요. 만족도가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한번 보세요. 맨 밑에. 학생의 참여 활동을 강화하여 배움의 즐거움을 알게 하며 학습의 흥미와 동기를 높여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있는 행복교육을 구현하는 것이 이번으로 개정교육과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여기 선생님들이 여러분 선생님들이 어떤 교수학습 모형을 적용할 건지, 선생님 교과에 어떤 교수학습 전략을, 어떤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해야만 선생님의 교사교육과정이 잘 구성이 되고 학생들은 선생님의 교사교육과정을 가지고 얼마나 즐겁게 참여해서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앞에서 보세요. 서두에서 새로운 지식의 양이 지식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다.
선택, 조정, 통합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한다. 그럼 문제 해결 학습법 하나 나왔죠? 여기 보세요. 학생의 참여 활동을 강화한다. 문제 해결 학습법은 조지 폴리아의 이 학자의 어떻게 How to Solve It이라는 그 연구에서 나온 이게 문제 해결 학습법입니다. 거의 모든 교과에서 다 나옵니다. 이게 교수학습 모형. 여러분들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교수학습을 짤 때 어느 교과가 됐든 간에 내가 갑자기 우리 교과에서 무슨 이런 주제를 줬는데 이런 주제로 40분짜리 수업안을 45분짜리 50분짜리 수업안을 하라고 했을 때 수업 모형이 잘 생각나. 문제 해결 학습 다 해결됩니다. 국수사가 음미실체 뭐 선택 과목 다 적용되는 게 이 문제 해결 학습법입니다. 자, 그러면 교수학습 모형의 문제 해결 학습법을 단계를 했어요. 문제 인식, 문제 해결 방법 탐구, 문제 해결, 내면화가 단계를 쭉 썼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도입에선 동기유발 해야죠. 전개에서 활동 1, 활동 3 들어가죠. 정리 단계에서 뭐예요? 도입 전개 정리에선 내용 정리하고 평가, 형성평가 가야죠. 그러면 동기유발 들어가요. 여기 동기유발 해야죠. 재미있게. 그러면 전개 단계에서 활동 1, 활동 2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학생 참여 들어가냐, 학생 참여. 그럼 학생 참여 그러면 또 교수학습 전략이나 우리 학자 누구 생각납니까? 협력학습 나오잖아요. 협력학습 그럼 또 누가 나와야 됩니까? 비고치키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고치키? 모둠 활동, 조별 활동, 이게 협력학습이에요. 협력학습, 비고치, 그럼 또 뭐가 나와야 돼요? 교육철학에선 구성주의 학문이 나오는 겁니다. 구성주의 그럼 비고치키, 삐아제, 사회적 구성주의. 삐아제는 절대적 구성주의. 학생은 학생 스스로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라는 게 삐아제의 사회적 절대적 구성주의 아닙니까? 아이들에게 믿긴다. 그러니까 학생 주도적인, 학생 중심의 교육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만 해도 벌써 우리 교수학습 전략이 몇 개가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서 뭘 얘기하나? GPD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John Overall Proximal Development. 학생들끼리 더 능력 있는 학생이 더 미숙한 학생에게 도움을 준다. 이게 협력학습의 이론인 거예요, 이게 수업 여러분들 교수학습 전략에 그게 들어가야 되는, 이것만 봐도 선생님들이 교육 실습을 나갔든 아니면 임용시험을 받든 아니면 현직 교사인데 현직 교사로서 무슨 뭐 장학사 시험을 보건 수석교사 평가를 받건 뭐 재외공관학교 임용 시험을 볼 때 수업안 지도안 짜세요. 그럼 이게 다 들어가는, 여기 지금 몇 개가 나와 있습니까? 이게 이래서 교육 과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만 돼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몇 가지가 있는 겁니까? 문제 해결 학습법 나왔죠. 통합교육 나왔죠. 선택교과 나왔죠. 그 다음에 협력학습 나왔죠. 비고치키 나왔죠. 그 포야 나왔죠. 그 다음에 또 브루노도 나오죠. 존 오브 프록시말 디벨롭먼트 나왔죠. 협력학습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나왔죠? 러닝 피라미드 나오잖아요. 러닝 피라미드. teach others 하는 거. 이게 다 교수학습 전략, 교수학습 모형, 교수학습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과정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혁신적으로 개정했다고 했습니다. 혁신. 그러면 이쪽은 이제 교수학습 모형 전략 방법이라면 여기는 뭐냐면 생활 지도 상담까지를 다 아우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첫 번째 보세요.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 함양을 위해 핵심 역량을 반영하여 교육 과정을 개선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언제 또 얘기를 하냐면 그 3월, 4월 학년 초 학부모 상담 기간에 내가 선생님들 보고 이거 좀 한번 훑어보세요.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냥 학생들이 우리 애는 책을 보는 걸 좋아하는데 우리 애는 뭐 이렇게 우리 애는 왜 이렇게 게임을 좋아하는데 그냥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얘는 보니까 코딩도 하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뭘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아이가 미래 사회
뭐 여기 뭐라 그랬어요? 여기 나왔잖아요. 미래 사회에는 지식을 많이 습득하는 것보다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환경 상황 속에서 선택, 조정, 통합해서 문제를 해결해서 새로운 가치를 생성할 수 있는 창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러면 내 아이가 상담하러 왔어. 그러면 내 아이에 대해서 선생님이 알고 있으니 선생님은 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답을 줄 때 막연하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선생님이 심리학자는 아니잖아요. 선생님 상담 심리 전공 박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교육과정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새로운 시대에는요, 미래 사회에서는 말이죠, 이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리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을 이렇게 함양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고하세요. 이거 뭐 외울 필요 없습니다. 책상에 이렇게 마주한테 이거 놓고 계시면 보고하는 겁니다. 이 길동이는 말이죠. 길동이는 제가 보기에는 이 게임도 좋아하지만 얘가 그냥 게임하는 게 아니라 이 코딩에도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그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식 게임만 몰두하는 것보다도 얘가 뭐 예술 활동도 이렇게 좀 같이 도움을 주면 이게 좀 서로 상반되는 이러한 관심 분야를 같이 융합해서 통합을 해주면 생활 안정에도 좋고 교과 능력도 좋아질 거예요. 뭐 심리적 감성 역량도 좀 이렇게 기르는 쪽으로 해서요. 가정에서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주말에 같이 뭐 영화도 좀 보러 가시고 이렇게 뭐 미술관도 가시면 이게 좀 좋은 이렇게 성장에 좀 발달이 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이런 용어를 쓰고 상담을 하는 거랑, 그래요? 게임만 가지고 놀면 이 아이는 이거 뭐, 그러다가 뭐 잘못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보세요.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소양을 기르고 인성교육을 강화했다고,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개정교육과정 인성교육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어떻게 인성교육 강해? 인문과 사회과학, 자연과학, 이 소양을 통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힘, 자연현상과 사회문제를 통합적으로 탐구하는 능력을 기른다. 탐구 나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선생님은 언어과학 분야, 저는 선생님의 과목 분야가 어디예요? 언어 분야인지, 사회 분야인지, 과학 분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나온 게 뭡니까? 탐구하는 능력. 탐구학습법이 나오는 거예요. 탐구학습법.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배움을 즐기는 행복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과의 학습량을 적정화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개정 교육과정과 이전의 교육과정이 다른 거예요. 그전에는 막 선생님들 막 칠판 처음부터 끝까지 수업 시간 50분 내내 적다가 끝났잖아요. 야, 이거 저거 외워. 시험 문제 뭐예요? 선택형으로 1번서부터 5번. 기껏해야 단답형 문제 내놓고. 그리고 1등부터 20등까지 줄 세우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다시 제가 짚고 넘어갈 겁니다. 각 교과의 핵심 내용을, 핵심 개념은 원리 중심으로 구성하여 적정화하여 학습 경험의 질을 개선하여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교육 기반을 구축했다. 이 중요한 건 뭡니까? 핵심 개념이라는 겁니다. 핵심 개념. 배움을 즐기는 행복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과의 학습량을 적정하여, 교과의 학습량 적정하면 옛날처럼 야 많이 읽어. 뭐 독서 시간에도 야 이 권장도서 1년에 100권 무조건 읽어. 100권 읽고 독후감 써. 도장 찍는다. 그걸로 상 줄 거야. 이런 시대가 끝났다는 거야. 얘들아, 이 한 권을 깊이 있게 읽는 거야. 이게 교과에도 들어갑니다. 교과에도. 선생님들의 모든 교과에도 교과의 학습량을 적정합니다. 이거 다음에 제가 끝나고 다 정리할 때 다시 굉장히 중요한 교육 철학을 얘기할 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보세요. 여기에 교수 학습에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 공학, 교육 철학, 교육 방법. 선생님들 교육 공학 시간에 뭐 배웁니까? 교수학습 모형, 교수학습 전략, 교수학습 방법, 교수학습 팁 나오죠. 이게 답니다. 2015 개정교육과 이게 다 들어간 거예요. 이게 답니다. 자, 보세요.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을 개선하여 교실 수업을 혁신하고자 했죠. 자,
교실 수업을 혁신한다는 건 뭐죠? 선생님이 매번 교실에서 수업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의 교실 수업은 뭐죠? 한차시 수업이지 않습니까? 선생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선생님의 한차시 수업은 선생님의 교육과정이다. 그걸 우리는 교사 교육과정이라고 얘기한다. 그 상위에 교과 교육과정이 있다. 교과 교육과정 위에 학교 교육과정이 있다. 학교 교육과정 위에 지역 교육과정이 있다. 지역 교육과정 위에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있다. 그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서부터 선생님의 한차시의 교사 교육과정이 내려오는 그 모든 과정에는 선생님의 뭐가 있어야 돼요? 교수학습이 있어야 돼요. 교수학습 방법, 좋은 교수학습 방법. 교육과정 할 때 말씀드렸죠. 제가 표를 얘기했어요. 타일러 말씀드렸습니다. 타일러는 교육과정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교사학습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교육과정의 범주 그러면서 이게 원으로 구성되어 R 이렇게 타원으로 해서 교육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문서가 교육 과정이다. 교육 과정을 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 교수학습이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자세히 이거 들여다 보시면 이게 바로 2015 개정교육 과정의 교수학습의 핵심적 내용, 주제 이런 것들을 전부 포괄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토론학습 들어갔죠. 협력학습 들어갔죠. 탐구학습 들어갔죠. 프로젝트 학습 있죠. 거기다 등 얘기 있어요. 등. 이게 뭐야? 토론학습이나 협력학습이나 탐구학습이나 프로젝트 학습은 교과 전반에 걸쳐서 교과뿐만 아니라 창의적 체험활동을 포괄해서 이걸 다 포괄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교과 특성에 따라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강화하고 그 다음 뭡니까? 과정 중심 평가를 확대하여 학생들의 활발한 수업 참여를 주도하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결국 선생님의 교수 학습에 관련된 모든 것 이게 다 하나로 묶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교수학습 활동을 하실 때, 선생님이 교사교육 과정을 구성하실 때, 선생님이 수업 시연을 하실 때, 심지어는 면접 평가를 받으실 때, 교육 실습이 됐건 예비교사 수업 임용이 됐건 현직 교사로서 새로운 임용 시험을 전직 시험을 보려고 할 때 면접을 전부 질문할 겁니다. 아마 2015 개정교육과정의 선생님 교과에서는 선생님이 기획하신 수업 방법은 어떤 수업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이겁니다. 토론학습, 협력학습, 탐구학습, 프로젝트 학습에다가 더하기 선생님 교과 특성의 교수학습 방법인 겁니다. 여기 지금 나왔잖아요. 그 밖에 문제 해결 학습도 있고. 이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학교급별로 이렇게 변화됩니다. 라고 해요. 근데 이제 초등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게 1, 2학년에 안전생활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5, 6학년에는 소프트웨어 교육이 나옵니다. 그래서 코딩이 들어와요. 이게 2015 개정교육과정에. 중등에는 뭐가 나오냐면 중등에는 이 자유학기 얘기가 나옵니다. 자유학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 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에는 중간, 기말고사 등 지필식 총괄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학생들이 체험 중심의 교과활동과 함께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마음껏 탐색하고 학습의 즐거움 경험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이것도 중요한 내용 나왔죠.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도
각 교과에서 반드시 배워야 할 핵심 개념은 원리 중심. 이게 이제 중학교입니다. 자, 일반 고등학교, 특수 목적 고등학교는 뭐가 있었죠? 자, 7개의 공통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냐면, 기초 교과 영역 이수 단위를 교과 총 이수 단위 50%를 넘지 못하게 했다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교과 감축 내용이 나와요. 기초 교과 영역에 한국사를 포함으로써 국수영 비중을 사실상 6단위를 감축했다는. 이게 이 얘기를 왜 하는 겁니까? 교과의 내용을, 교과를 적정화했다는 것. 지식의 양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진로와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제 선생님도 교과보단 학교 교육 과정을 편성할 때 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여기는 이제 산업 분야의 17개 교과군. 이거는 이제 이 교육부에서 배당한 겁니다. 그 다음에 기본 교양을 갖추기 위한 보통 교과와 직업 기초 능력 향상에 필요한 전문 교과를 안배하여 일과 학습을 함께 준비한 진로 설계를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이거는 선생님들 교과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교과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는 간략하게 표현된 건데,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관련이고, 요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각 교과 교육과정, 각 교과의 교육과정의 특성에 맞는 것들은 선생님들 교과에 관련되어서 자세하게 한번 더 살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특히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 사회를 한번 본다면 사회 보세요. 사회 현상의 기본 개념과 탐구 방법, 그 다음에 핵심 개념. 여기서부터 3개 나오죠. 개념 학습 나오죠. 개념 학습. 탐구 방법, 탐구 학습 나오죠. 그 다음에 핵심 개념, 빅 아이디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교과와 관련된 교수학습 그 교육과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범교과학습 주제가 이 교과 말고요. 뭐 이것저것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뭐 통일에 무슨 뭐 독도에 무슨 아무튼 무지무지하게 많은 영역인데 이거를 한 10개 주제로 줄였다라는 거. 요거 이제 초등학교 안전교육. 그 다음에 고등학교의 그 과목 선택권 강화해야 된다라는 거 이것도 반영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지교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너무 많았다. 그래서 비중 줄였다는 거. 그 다음에 수학교과 학습량도 이제 감축했다는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연수체제입니다. 이제 연수체제. 이건 이제 선생님들이 겪으실 겁니다. 이제 이거는 겪는데, 이제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은 지금 후반기에 들어와 있죠.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이 곧 이제 공표가 되고 나올 거기 때문에,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은 어느 정도 이제 정착되고 새로운 단계로 변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요건 이제 요 과정을 이제 살펴보시면, 되는 정도면, 됩니다. 자, 요거 이제 뭐 올해까지는 선생님들 이건 또 알고 계셔야죠. 2009 개정과 2015 개정 요 사이에 2011도 살짝 끼어드는 게 있었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신구 대조표를 할 땐 2009와 2009와 2015 개정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요것도 선생님들 그 임용시험 할 때 이거 엄청 공부하셨죠? 이거 엄청 공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15 개정교육과 질의응답이 있습니다. 이거는 선생님도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쭉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이제 질의응답 대답을 하는데 이것도 한번 쭉 살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도 역시 뭐 학습량 감축, 안전교육, 소프트웨어 교육 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2015 개정교육 과정의 학교 현장 교육은 어떻게 달라지나. 그 다음에 현장 의견 수렴 이것도 뭐 이제 한번 살펴봤죠. 초등교육의 변화 이것도 아까 다 뭐 얘기한 거죠 앞서.
그다음에 중학교 교육과정의 변화, 이게 자유학기제가 들어간다는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련된 거 이렇게 핵심적으로 설명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교육과정 변화와 대학 진학을 위한 문이과 국문학 교육과정에 관련된 문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이제 설명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역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을 또 간략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제 정리 좀 해볼까요? 중요한 내용. 자, 2015 개정교육과정의 총론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핵심 역량, 핵심 역량. 제가 이제 핵심 역량을 얘기하면서, 자, 요걸 한번 보세요, 요게 이제 이 표가 2015 개정교육과정의 아젠다입니다. 이게 아젠다. 비전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것만 딱, 요 하나 표만 이렇게 놓고 있어도 학생 상담을 할 때, 혹은 선생님들이 뭐 면접을 할 때도 이것만 머릿속에 담고 있다면, 이것만 담고 있다면 선생님들이 선생님의 교사교육과정, 2015 개정교육과정, 심지어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맞는 그러한 선생님들의 의사소통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교육과정, 2015 개정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은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요 다음에, 자, 요걸 보시면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을 아주 정말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추려본 겁니다. 자, 6개 핵심 역량 얘기 나옵니다. 6개 핵심 역량. 자, 요 얘기는 뭐죠? 요 얘기는 요 디세코 프로젝트를 알고 있는가, 알고 있지 않은가의 차이점입니다. 이게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얘기할 때 역량중심 교육과정 그럽니다. 그럼 이 핵심 역량을 누가 정한 거야? 도대체 또 어디서 나온 거야? 이 얘기를 할 때 나오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퀴즈를 하는데 퀴즈는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OECD 국가들입니다. OECD 국가. 이게 디세코 프로젝트가 뭐냐 하면 그 OECD 국가에 소속된 학자들이 연구하는 교육 과정의 영역입니다. 앞으로 미래 사회의 미래 세대들이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게 연구 프로젝트예요. 이게 디세코 프로젝트가 여기에서 나온 게 바로 핵심 역량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6개 핵심 역량을 2015 개정교육과정 얘기할 때 이 얘기 뭐 여러 번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또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개념 중심 교육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나왔냐면 교과의 지식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교과의 내용을 적정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less is more라고 하는 교육적 아젠다라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용어입니다. 이 less is more라는 게 뭐냐면 원래 이 용어가 시작된 건 미스 반데어 로어라고 하는 그 건축학자의 용어. 그러니까 적은 것이 가장 아름답다. 그러니까 양보다 질이야. 그러니까 최소화하는 것이 더 나은 효과를 보인다라고 하는 그 건축학자 얘기인데 그 건축가의 그 건물을 보면 이걸 이해가 됩니다. 이게 이 철학을 전반을 지배하는 용어이기도 하지만 교육학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많게 하기보다는 내용을 최소한으로 적정화해서 그걸 통합하고 실생활에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 이게 바로 개념 중심 교육이라는 거죠.
이거 이제 요 뒤에 거는 이제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이 6개 핵심 역량은 이제 어,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자기 관리 역량, 지식 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리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자, 자기 관리 역량이라는 건 뭐죠? 자아 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다. 이게 선생님 교과와 한번 관련지어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선생님 교사 교육 과정을 편성할 때, 선생님이 한차 시에 수업 지도안을 짤 때, 선생님이 생활 지도나 상담을 할 때 이게 어떻게 적용될 건지 각각의 역량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게 이해가 될 겁니다.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은 뭔지, 창의적 사고 역량은 뭔지, 심미적 감성 역량은 뭔지, 의사소통 역량은 뭔지, 공동체 역량은 뭔지 한번 여러분들 시간 날 때 한번 살펴보세요. 그 또한 선생님들 교과와 관련된 역량도 한번 살펴보시면 더 좋습니다. 자, 제가 이 다음에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핵심 개념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이제 그 교수학습 얘기를 하면서 2015 개정교육과정에 교수학습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2015 개정교육과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다음 시간엔 제가 이제 교수학습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교수학습을 이야기하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바로 이 핵심 개념입니다. 핵심 개념. 이 핵심 개념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고 적용해야 돼야 되는 이 내용입니다. 선생님이 그 교사교육과정을 편성할 때도 그렇고, 단위 차시 수업 지도안을 짤 때도 그렇고, 뭐 선생님들 수업 시연을 할 때도 그렇고, 선생님 무슨 면접을 볼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꼭 선생님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제 보세요. 2015 개정교육과정은 교과 역량을 함양하는 데 필요한 학습 내용을, 자, 보세요.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진식, 기능을 중심으로 구조화했다. 이거 말이죠. 선생님 교과에서 이건 외우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의 교과의 내용 체계는 뭘로 구성되었습니까? 그러면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기능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뭐 지식 이해 적용인데요. 이러면 안 됩니다. 핵심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화된 지식이 있고 기능으로 내용으로 구조화됐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들 각 교과별로 교과를 이렇게 보면 영역별로 핵심 개념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핵심 개념에 관련된 일반화된 지식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기능들이 나와요. 대표적인 용어가. 저렇게 편성화된 이유는 뭐라 그랬죠? Less is more. 양보단 질이다. 2015 개정교육과정 뭐라 그랬죠? 교과 내용을 적정화한다. 지식의 양이 중요한 거다, 질이다. 자, 그럼 핵심 개념이 뭔지 한번 보세요. 핵심 개념이란 교과가 기반하는 학문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나 원리를 포함하는 교과의 근본적인 아이디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빅 아이디어라고 해요. 이 빅 아이디어가요. 이게 선생님들 교수학습 용어이기도 하고 2015 개정교육과정의 가장 이슈화된 교육과정 용어, 교수학습 용어입니다. 교육 철학이며 교육 방법이고 교육 과정이고 교육 평가이고 교수 학습인 거예요. 빅 아이디어. 이 빅 아이디어가 2015 개정 교육 과정의 교과를 아우르는 핵심적인 용어입니다. 이게 빅 아이디어. 그래서 이거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예를 들어 규칙성, 에너지, 상호작용, 관계, 다양성과 같은 개념적인 아이디어일 수도 있지만 표현, 감상, 의사소통, 공감 같은 기능적 혹은 정의적 내용들로
들도 핵심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게 뭐냐 하면 교과군별로 좀 달라요. 내용 교과, 수학, 과학, 사회 같은 경우는 뭐 규칙성, 얘네 상호작용 관계 이런 게 있지만 언어 교과 한번 보세요. 뭐 국어, 영어 뭐 이런 것들은 또 다르잖아요. 음악이나 체육 다르고. 그러니까 여기에도 각 교과별로 이게 핵심 개념이 표현되는 용어가 다릅니다. 이걸 핵심 개념이라고 보는 거예요. 다음에 예를 들어줄 겁니다. 잠깐 더 보겠습니다. 일반화된 지식은 그럼 뭐냐? 핵심 개념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학습자들이 이해해야 하는 원리나 일반화를 의미합니다. 자, 핵심 개념이 있으면 그 밑에 학습자들이 이해해야 되는 원리나 일반화를 의미합니다. 일반화된 지식은 낱낱의 구체적인 사실적 지식들을 아우르기 때문에 일반화된 지식은 낱낱의 구체적인 사실적 지식을 아우르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과 사실들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블룸, 우리 교육과정 할 때 타일러, 블룸, 브루너 나오죠? 블룸의 교육 목표 분류학을 이해하면 이게 더 쉽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하나 더 마지막으로 기능 나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는 뭐라고요?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기능. 외우시라고 그랬죠?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기능. 자, 기능이란 지식을 습득할 때 활용되는 탐구 및 사고 기능이면서 동시에 학습의 결과로서 학생들이 할 수 있어야 하는 능력. 자, 기능이란 탐구하고 사고하는 기능이기도 하지만 할 수 있는 건 뭐? 직접 수행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체육 시간에 출발 자세를 배웠으면 출발할 수 있어야 돼. 뛰어야 돼. 음악 시간에 곡을 뭐 짓기를 한다면 감상하려 재구성해서 짧은 한도막 곡을 쓸 수 있어야 되는, 작곡할 수 이런 기능들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일반화된 지식은 단순 암기가 아닌 교과 고유의 사고 및 탐구 과정을 통해 그 의미를 이해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지식과 기능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2015 개정교육과정의 교수학습 전반을 핵심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있죠. 머릿속에 완전히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시험 받고 평가를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다면 이건 머릿속에 이건 무조건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는 뭐죠?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기능입니다. 핵심 개념은 뭐죠? 핵심 개념이라는 거는요, 학문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나 원리를 포함하는 근본 아이디어입니다. 그걸 big idea 혹은 general idea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big idea 그러면은 누가 또 나오죠? 맥타이어, 위긴스 학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내용 체계는 빅 아이디어 다음에 뭐죠? 일반화된 지식이 있습니다. 일반화된 지식은 뭐죠? 핵심 개념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학습자들이 이해하는 원리나 일반화를 얘기합니다. 기능은 뭐죠? 기능은 사고 및 탐구 과정이기도 하지만 결과로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선생님들 알고 계시. 그래야 교수학습을 선생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긴스와 맥타이어를 선생님들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2015 개정교육과정에 교수학습을 알려면 모든 교과를 통틀어서 선생님 교육과정 다 펴보세요. 모든 교과를 통틀어서 모든 교과의 내용 체계는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기능이에요. 핵심 개념의 모태가 됐던 건 뭡니까? 위긴스와 맥타이어의 연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게 바로 뭡니까? UBD라고 하는 이해중심 교육과정입니다. 이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이론적 뒷받침이 바로 이 위긴스와 맥타이어의 이해중심 교육과정입니다. UBD라고 하는 거. 나중에 이제 백워드 디자인도 백워드 설계 교육과정 설계도도 나중에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핵심 개념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긴스와 맥타이어의 이해중심 교육과정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선생님들이 교수학습 전략, 교수학습 모형, 교수학습 방법, 선생님의 교사 교육 과정, 선생님 한 차시의 교수학습 지도 계획까지도 다 포괄적으로 기획해서 운영을 하려면 바로 핵심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핵심 개념을 이해해야 그것을 하위의 일반화된 지식과 기능까지도 연결해서 선생님들의 교수 학습을 기획하고 수행하고 운영해서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학습 내용, 선생님들의 교수 학습 내용을 구성을 할 때는 바로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기능을 통합해서 학습 내용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핵심 개념은 학문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과 원리를 포함하는 교과의 근본 아이디어다. 교과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도록 돕는 아이디어. 일반화된 지식은 핵심 개념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학습자들이 이해하는 원리나 일반화다. 낱낱이 구체적인 사실적 지식을 아우르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과 사실들의 보편적, 일반적 적용이 가능. 아직도 이게 막연할 수 있어요. 이제 다시 표로 보여줄 겁니다. 자, 기능은 뭐예요? 지식을 습득할 때 활용되는 탐구 및 사고 기능, 학습의 결과로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자, 이제 보세요. 이제 교육과정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자, 요건 이제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실제로 보겠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알죠. 이제 국어과입니다. 이거 국어과 읽기 영역에 보세요. 자,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기능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게 여러분들 각 교과별 그리고 학년 군별로 이걸 교육과정에 정리해 놓은 겁니다. 자, 다른 교과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사회과입니다. 사회과의 핵심 개념은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굉장히 추상화된 굉장히 큰 범위였죠. 그리고 각 핵심 개념 영역에 일반화된 지식, 그리고 기능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러면 여기에 있는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 기능은 어디에 적용됩니까? 선생님들이 초등학교는 학년군, 중학교는 학년의 교과군의 수업을 기획할 때 요게 교수학습 전략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게 교수학습 전략과 방법으로.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교수학습 모형, 교수학습 전략, 교수학습 방법이 적용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그래서 선생님들이 2015 개정교육과정은 내용 체계에서의 핵심 개념이라는 이론적 배경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수학에서도 한번 보세요. 수학에서. 여기 보면 핵심 개념은 이렇게 큰 영역의 하위에 중영역으로 있죠. 일반에는 지식도 설명돼 있고, 내용이 이런 내용으로 수업을 할 때 기능은 뭐란데?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 계산할 수 어림하기. 이게 고학년으로 넘어가면 이제 또 굉장히 용어가 어려워지죠.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과학과 같은 경우. 이게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과 기능을 표로 나타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수학습을 전반적으로 훑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거. 선생님들이 이 시간 이후 이제 교수학습 모형, 전략,
교사학습 방법, 이런 것들은 선생님의 교사교육과정, 한 차식 교사교육과정 본시 학습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 그 한 차식 수업 지도 안에 들어가